안녕하세요. 저는 제왕초등학교 교사 손정은입니다. 제왕초등학교는 학생은 180명이고 교사는 16명 정도로 작은 학교고요. 학교 근처에 진해만, 제왕산, 그리고 중앙시장, 부엉이 마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삶과 그 수업을 연결하는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하다면 어디든지 이제 교과서가 아닌 나가서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작지만 큰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표준화됐다는 거는 전국에 어디나 똑같다는 말인데 저희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뭔가가 좀 아이들 배움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더니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실천과 동떨어진 교과, 특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도덕이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처음엔 도덕을 그냥 다른 학교처럼 약간 교과서로 그냥 쭉 텍스트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가 단계에서 아이들의 배움은 남아있지 않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도덕을 한번 진짜 실천 위주로 한번 수업을 해보자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걸림돌이 저희는 작은 학교니까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동학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 4, 5, 6학년 선생님들께서 함께 어차피 도덕은 그 주제나 영역이 비슷하니까 함께 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지금 말하는 무학년제 학년통합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수집과 프로젝트는 이번이 2번째고요. 작년이 첫 번째였는데 작년에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올해는 공간에 대한 기억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중앙시장이라는 오래된 시장에서 30년 이상 가게를 이어오시고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을까? 어떤 생각일까를 아이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인터뷰한 내용들을 글과 그림으로 엮어서 신문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기억 수집과 2번째 프로젝트는 우리 마을 공간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아이들이 그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찾아가 봤던 곳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 형태는 지도가 좋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정한 21곳의 공간을 지도 형태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주제를 기억수집과 2 그리고 그곳은 공간으로 정한 다음에 어떤 공간이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사전 답사를 통해서 그 공간이 아이들 기억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우리는 이런 공간 하겠습니다 하고 선정한 게 첫 번째 수업이었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그 공간이 아이들한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수업과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놀이 아니면 삶과 연결된 곳인지를 또 아이들과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떤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까를 이제 3번째 시간에 함께 나만의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선생님과의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했어요 라는 것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각의 공간을 일단은 기록을 했고요. 저희가 제시한 지도에 그 공간을 표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을 지도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출판 기념회처럼 우리가 만든 지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이번 프로젝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초등학생의 경우 큰 방향성의 교사의 의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살아가기, 기억 수집가는 제황의 공동체 모두가 동의한 우리 마을에서 어른이 되어도 살아간다라는 전제로 시작될 수업입니다. 실천적 도덕 수업과 자기주도적 창체 수업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위와 같은 새로운 수업을 창조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기억 수집과 시즌 1을 경험한 4명의 선생님과
올해 처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3명의 선생님이 모여 기억 수집과 시즌2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공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의미를 찾아보는데 그거는 인터뷰를 통해 찾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나와 있는 역사적인 자료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걸 이야기를 수집하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 약간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정도. 이 기초 작업이라는 건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떤 한 장으로 정리한다. 여기까지. 자료. 이 공간에 대한 자료. 맵의 형태 이거는 우리가 제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 스팟을 찍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만의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꾸려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아이들의 기초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내용을 컨텐츠가 있으니까. 바쁜데. 그럼 일단 구역을 나눌까요? 오늘 답사를 가야 되니까. 회의가 끝난 뒤 2조로 나뉜 선생님들은 사전 답사를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학교의 앞산과 뒷산으로 구역을 나눠 아이들의 동선을 미리 예상하고 아이들의 추억과 이야기가 담긴 장소는 어디인지 꼼꼼히 둘러봅니다. 근데 여기가 이름이 있나? 없지? 여기가 부엉이 정원 가는 길 그냥. 그치. 여기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줘도 될 것 같아. 답사를 마치고 기억 수집과 시즌 1을 진행했던 중앙시장으로 모였는데요. 사전 답사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답사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가 진행됩니다. 제왕산 공원이 있는데 우리 운동하는데 그 밑에 있는 거기에 과수원이 많아요. 과수원이 많아. 나무 열매가 있는 과실수. 거기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다 똑같은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지나가는 길에 스치는 애들도 있는 거라. 산딸기 같은 경우도 그냥 스치는 거잖아. 반면에 장소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장소 선정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고 갑니다. 답사 장소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직접 답사를 갔더니 그 답사 장소가 의외로 엄청 거리가 먼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장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떠한 장소를 제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장소들 중에서 우리가 딱딱 정해가지고 한 21개 정도의 장소를 아이들한테 사진이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활동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총 21개의 장소를 정확하게 확정을 하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억 수집과 시즌2 프로젝트의 첫날. 아이들이 교무실 앞에 모여 조 편성 결과를 확인합니다. 조를 확인한 아이들은 게시판에 적힌 교실로 모이는데요. 한 반에 3조씩, 총 7개 반 21개 조입니다. 아이들이 6학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금희 활동을 하면서 각 팀에 한 명씩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1명의 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6학년이 모든 조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6학년은 기본적으로 한 명씩 들어가고 6학년이 없는 곳은 5학년 2명으로 구성이 되면서 6학년 1명, 5학년 2명, 그리고 4학년 1명에서 2명 정도, 그리고 3학년 아이들이 1명 정도 들어가는 식으로 각 팀별로 5명에서 6명 정도 아이들이 섞여서 학년통합팀이 구성이 되고요. 그 팀 아이들이 21개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각 팀 아이들이 한 반에 3팀씩 총 7개 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21개 팀이 구성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새로운 팀과 만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17명의 한 팀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이 프로젝트의 방향에 맞게 내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자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이 근처에서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살았고요. 저는 김해 장유에서 태어나서 창원에서 9년 살고 12년인가 학년도 반도 다른 친구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아이들. 앞으로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요? 보통 학년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는 팀이 새롭게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팀별 아이들끼리 서로
마음을 맞추는 기회, 마음 열기를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요. 이 활동을 내가 우리 학교에서 좋아하는 장소 나누기 또는 내가 지내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했어요. 6학년 일반 교실. 칠판에 지도 한 장이 붙었습니다. 제황초등학교 인근 마을을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아이들은 지도를 보며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은 장소를 스티커로 붙여봅니다. 2017년도에 프로젝트 활동을 한 게 있었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뭐 했었지? 기억 수집 활동. 그때 했던 기억 수집과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어요? 중앙시장에 오랫동안 장사하신 상인들에게 그 상인들의 역사와 삶과 어떻게 전통이 있었는지를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 기억들을 수집했었죠. 네. 그래서 그 수집한 걸 뭘로 했었어? 기사로 써서 신문을 만들었어요. 기억나?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 그렇게 기억을 수집했다면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붙였던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을 한번 모아볼 거예요. 그냥 마냥 우리가 뛰어놀았던 기억, 우리가 이때 여기서 뭐 진달래를 땄던 기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하기 우리 마을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흔적으로 남길 거예요.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 저번에는 신문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바로 이 지도입니다. 노학인 제공. 조별로 모인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눠준 사진을 보며 장소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는데요. 지난 사전답사 때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 고생을 하고 진달래를 따서 학교에 와서 화전을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맞아, 그래. 익숙한 장소여서 그런지 저마다 이야깃거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번엔 조별로 기록을 남기고 싶은 장소 3곳과 이유를 발표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이쪽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이게 살구나무라고 얘기해 주셔서 처음 살구나무를 알게 되었고, 여기 그리고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여기 기념탑을 세웠던 곳이라서. 프로젝트 첫 활동을 마치고 아이들은 배움 일기를 적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오늘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을까요? 제왕초등학교에서 배움일기는 이 프로젝트 활동뿐만 아니라 매 수업 시간에 배움일기를 쓰고 있어요. 배움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 새롭게 알게 된 거, 재밌었던 것들, 또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난 이걸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들도 적게 되는데요. 이러한 활동이 다음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 부분이 힘들었네. 이 부분이 아이들이 재밌었구나. 아이들은 다음 수업 시간에 이거를 더 알고 싶네. 라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움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리 및 성장뿐만 아니라 교사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6월 15일 학년 종합 프로젝트 이날 오후 첫 수업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는 교사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수업 다들 어떠셨나요? 기억 수집과 딱 투 적은 순간 아이들 입에서 이거는 저번에는 시장 상인들한테 한 건데 이거는 우리 기억들을 모으는 거구나, 딱 이 말이 나왔었어요. 일단은 나도 우리 여기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얘기를 꺼내기도 되게 좀 어려웠고, 이 사진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 순간 확 달려들어가지고 여기 어디네 우리 산책 갔을 때 봤던 길이네, 여기 우리 동네 어딘데, 이렇게 얘기가 확 집중되는 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애들 우선 나오는 거 월요일까지 그거는 취합하는 걸로 할게요. 월요일 날 모아서 장소 잡고 첫 번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그 팀에서 하나로 합의가 되어서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아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학년 아이들부터 6학년 아이들끼리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은 아이들은 어떤 장소를 봤더라도 이것에 대한 스토리를
자기들이 끄집어낼 수 있겠다라는 선생님들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장소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장소 3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아이들이 직접 그 3개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한 반에 가지고 가는 장소 3군데를 선정할 때에는 같은 동선에 있는 장소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그 동선 안에 있는 장소를 답사를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각자의 팀을 데리고 가기는 사실 인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3개의 팀이 그 팀대로 장소를 쭉 같이 동선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경험을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럼 아이들이 답사를 떠나게 될 코스를 확인해 볼까요? 이중 동백골목으로 떠나는 4학년 1반 교실로 이동해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 4학년 1반은 역사가 있는 장소의 특성상 상인과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질문거리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 여기가 얼마나 오래 그 길이 얼마나 오래됐고 그걸 하셨나? 슈퍼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 혹시 이름이 있다면 뭐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도 있겠죠. 가기는 다 같이 가도 기록팀을 3팀으로 나눌게요. 크게 골목이 3개가 있잖아. 3개의 골목으로 장소를 나눠 각 조가 기록을 맡아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골목을 기록하고 싶은지 조별로 결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프레임을 나눠주는데요.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곳에 갖다 대면 선생님이 촬영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35년 역사를 지닌 동백골목입니다. 아이들 눈에 진해 금세공 건물이 신기한가 본데요. 혹시 이 집이 얼마나 되셨는지 아세요? 건물 신제가 모르지. 건물 신제가 32년. 사장님의 배려로 금세공 안을 직접 구경도 해보고 인터뷰한 내용은 공책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골목에 오래된 목욕탕이도 들어가 보는데요. 궁금한 점은 사장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이 전에 이 하시기 전에 혹시 어떤 가게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여인수. 19조와 20조, 21조는 학교 뒷산으로 답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신비한 눈처럼 보이는 나무의 무늬를 프레임에 담아봅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숲을 둘러보고 장소의 의미와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기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5, 6조 아이들은 어드벤처 길이 있는 학교 앞산으로 답사를 떠납니다. 가는 길에 산딸기를 따먹는 추억도 새로 만들어 보고요. 장소에 도착한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구석구석 관찰을 해봅니다. 탑산에 도착한 아이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역사교실이 된 박물관에서 스스로 배울 점을 기록해봅니다. 탑산에 팜플렛이 있긴 하지만 저희 재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들어서 학생들만 줄 수 있는 이렇게 저희가 수집한 걸 모아가지고 팜플렛을 만들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답사를 다녀오니까 막상 각 장소마다의 성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장소는 아이들만의 경험으로 오롯이 꾸려나갈 수 있었고 또 어떤 장소에서는 그 장소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또 많이 담길 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어떤 장소는 사실 인터뷰 내용도 부족하고 아이들의 경험도 부족한 장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의 맥으로 지도의 내용을 담기는 힘들겠다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표현을 할 때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은 정했어요. 이건 확실하게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그림이나 글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는다라는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담든 어떤 그림을 담든 그거는 같이 가자라고 우선
그러면서 한번 지도 내용에 있어서의 초안을 잡아보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답사를 다녀온 아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장소에 대한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봅니다. 알 수 없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린대. 어떤 소리가 들렸었어? 저희가 매우 기회가 맴돌아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작년에 4, 5, 지금 4, 5, 6학년들은 작년에 우리 기억 수집과 시즌 1 하면서 기억나지? 네. 자, 여러분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자, 직접 사진을 붙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글로 적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했었고요. 상징적인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지. 조별로 모여 장소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경험이 담긴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남겨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어? 이 그림이요. 저희 학교 뒷산을 이 신비의 숲 놀이터라고 지었는데 그 눈 나무가 신비해서 저희가 좀 이 뒷산을 이 신비의 숲 놀이터를 좀 잘 소개할 수 있는 게 눈나무 같아서. 3차 시 수업이 끝난 뒤 반별로 아이들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해 보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회의를 지켜볼까요? 이거는 선생님 반에 주은이가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아이들 적절하게 배치를 다 잘라서 붙이고 그 중에서 글을 쓴 아이들의 글을 모았어요. 이게 누들스티치인데 여기는 그 두 개 똑같은 계단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쌍부엉이 계단. 이런 식으로 해보자. 뭐 장소 이름을 정해보자. 우리 장소 이름도 없잖아요. 근데 했는데 그 일단은 올라가는 길 쪽에 지압공원에 아이들이 붙인 거죠. 지압공원. 네, 지압공원. 그리고 반야가 지금 더 이상 있지 않는다. 반야 이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반야 이름도 알려주고. 그래서 뭐 나름 아이들이 정한 이름은 그 지압공원에 살 수 있는 미션 놀이터다. 근데 이거 다시 그거 컴퓨터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애들 글씨 그대로 할 거 아니잖아. 난 애들 글씨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도.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살리는 거지 이걸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전부 천차만별인 글씨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를 만드는데 글씨가 전부 다 달라버리면 안 되거든요. 글은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말 거의로 우리가 발버둥을 치더라도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확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쓴 글을 우리가 워드로 해도 이거 자기 글이 아니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애들의 글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애가 만든 글이 아니거든요. 3차 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왜냐면 각 반별로 진도가 너무나 달랐고요. 그리고 진행 상황도 너무나 달랐고요. 진행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방향도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차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우리끼리 어떠한 일관적인 그 하나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로 모든 수업에서 다 드러났어요. 매 수업마다 이제 수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하는데 매 수업마다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목표가 우리끼리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3차 시수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의 회의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나 방향성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목표는 이제 회의를 거듭한 결과 아이들이 이 즐거운 배움을 하는 배움터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에 대한 정확한 기억에 대한 우리들만의 배움의 기억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수업 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을
지도에 실릴 형태에 맞게 편집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에 들어갈 캐릭터와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고 각 장소에 대한 소개글을 직접 글씨로 써 마무리 작업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답사를 갔다 온 것을 이제 여기다가 대충 옮겨서 이번엔 진짜로 정확하게 옮겨 적는 것을 여기다 하고 있어요. 왜 옮겨 적는 거예요? 뭐를 만들려고? 저희 이제 나중에 저희가 커서는 이 지역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 기억 속에 남기려고 이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완성한 결과물을 함께 볼까요? 총 21개의 장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에 대한 인도라든지 도로에 대한 지도는 있어요. 여러 가지 웹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지 않는 우리 숲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 통합 프로젝트 함께 하시는 선생님 한 분이 GPS를 직접 차고 그 길을 이렇게 몇 번을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GPS가 저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돌아다니니까 내가 간 길이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으로 직접 길의 모양을 따와서 나타나 있지 않는 길을 직접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한 면에는 그렇게 지도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지도의 형식으로 갔다면 이제 뒷면에는 아이들의 배움이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게 담아 보았습니다. 신비의 숲 놀이터. 이곳은 우리에게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제왕초등학교 학생들이 산책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와서 친구들과 팔싸움을 하거나 풀로 만든 예쁜 팔찌나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 신비의 숲 놀이터냐고요? 신비의 숲 놀이터 어디에는 신비한 눈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벌레 조심, 미끄러운 이끼 조심. 사진명소 부엉이 타일벽화길. 부엉이 타일벽화길에 가면 큰 부엉이, 작은 부엉이, 귀엽고 알록달록한 온갖 부엉이들을 볼 수 있어요. 이 타일 부엉이들은 제왕초등학교를 비롯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것이에요. 벽화길을 따라가다 보면 제왕산에 얽힌 이야기들과 겨울밤 동요의 악보와 가사도 볼 수 있어요. 겨울밤 노래를 부르며 제왕산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큰 부엉이 모양을 찾아서 꼭 추억의 사진을 남겨보세요. 35년 역사를 지닌 동백골목. 동백골목은 약 35년의 긴 역사가 있다. 이름에 관한 유래를 마을 주민분들에게 들어보니 동백다방, 동백식당 등 동백꽃과 관련된 건물이 많아 자연스럽게 동백골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고, 동백꽃이 많아서 동백골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그리고 해군 아파트에서 동백골목으로 들어서는 입구 쪽에 제왕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35년 전통을 가진 충무 태권도와 25년의 세월을 품은 진해 금은세공이 있다. 방황의 숲 모험터. 제왕초등학교 뒷산에는 나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시간의 문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버섯들과 풀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을 찾아보세요. 진달래 숲은 봄에 가면 진달래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철쭉이 있으니 잘 구분해 보세요. 봄에 진달래를 따서 화전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달래 숲은 꼭 봄에 가세요. 또 버섯은 함부로 먹지 마세요. 지도가 제작된 거를 제가 직접 그 회사에 받으러 갔거든요. 받았을 때 그 두 상자를 받았는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걸 이렇게 딱 펼쳤는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벅차더라고. 우리가 이걸 만든 거 맞나? 이거 정말 우리가 만든 거 맞나? 이 정도로 굉장히 벅찼는데 이 벅찬 기쁨을 애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도를 받으면 애들이 우와라는 기쁨은 느끼겠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주인이 우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활동들의 즐거움, 마지막 즐거움을 정말 오롯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 머릿속에 있던, 우리끼리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프로젝트 마지막은 지도를 들고 한번 그 장소를 가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그때가 한여름이다 보니까 나가기엔 너무 덥고
그리고 나가서 애들이 정말 이 지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 우리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지도 출판 기념회를 하자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커팅식도 하고. 프로젝트 수업의 마지막 날, 지도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도의 축하 파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5학년 일반 교실엔 마을 버튼 만들기 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지도 앞면에 그려진 여러 캐릭터 중 하나를 골라 동그란 종이에 그림으로 그리면 기념 배지로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지금 어떤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도장 만들기라 해서 여기서 골라서 그 그림을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여기다가 그려서 배지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배지가 만들어졌네요. 4학년 일반 교실에는 지도 뒷면에 삽입된 아이들의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한쪽 벽면에는 활동의 이모저모를 자유롭게 적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5학년 2반 교실로 가볼까요? 이곳에선 마을 보드게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역시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이를 할 때 가장 신나 보이네요.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 그 지도가 보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위로 한 칸씩 이동을 하면서 이제 주사위 던지면 나온 눈의 수만큼 이동을 하면서 그 장소에 대한 뭐 각자의 기억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퀴즈를 푼다든지 하면서 그냥 지도 자체가 하나의 놀이판이 되는 거죠. 6학년 일반 교실에선 마을 지도에 표시된 장소 중 가장 좋아하는 장소 탑5를 뽑아보고 있습니다. 제왕초등학교가 가장 인기가 많네요. 이곳에선 아이들이 기억 수집과 시즌3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 중입니다. 신문과 지도 제작에 이어 내년엔 어떤 제왕 프로젝트가 시작될까요? 다목적실에선 기억 사진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과 기억을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봅니다. 지도가 있으니까 뿌듯하고 그리고 엄청 재밌었어요. 지도 만들기 전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덮고 했었는데 지도가 만들어지긴 하니까 기억 수집과 할 때 정말 힘들고 고생 많았는데 뭐 지도 같은 것도 나오고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재밌어요. 처음에 할 때 되게 어지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언니들이 도와주고 하니까 되게 재밌게 다 만든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요? 네! 지금 기록은 춤으로 끝났고 마지막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은 배움 일기를 적으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기억 수집과 시즌2 프로젝트는 아이들에게 어떤 경험으로 남았을까요? 자, 세 차례 펴주세요. 언니한테. 하나, 둘, 셋. 이렇게 기억 수집과 시즌2 프로젝트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교 그 프로그램 중에 학년 통합 프로젝트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다른 일반 학교에서는 시도를 해보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 못하는 그런 내용을 선생님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를 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힘들어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또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좋고, 또 아이들조차도 이제 아이들이 전 이제 학년이 같이 어울리는 3, 4, 5, 6학년이 한 팀이 또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선배들한테, 언니 오빠들한테 배운 내용을 또 자기들도 내년에 또 동생들한테 전달시켜주는 그런 과정에서 배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학교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구나, 행복하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사실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은
교사가 참 많이 계획을 세우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정해놓은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사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이제 밑에서 계속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백조의 발처럼 계속 물 밑에서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힘들게 헤엄을 계속 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항상 학교에서 하는 말은 아이들을 믿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막 항상 힘들게 헤엄치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발로 헤엄치고 우리만의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표치가 아니고 또 다른 아이들의 경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실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끼리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믿고 이제 그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남은 가장 의미로운 것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아이들의 활동을 믿고 정말 지켜봐주면은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목표가 아닐지언정 보다 더 의미로운 목표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늘 협의라면서 사전 협의회를 정말 치열하게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저럴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그런 협의나 그런 방향을 그냥 가만히 봐줄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다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반응도 좀 수용해주고 허용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교사는 이 프로젝트에서 울타리 선생님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앙에서 교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기억수집가라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앙초등학교만이 운영할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저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특히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은 아이들이 삶의 공간이 학교가 위치하는 곳이 그 마을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또 가정이 위치하는 곳이 그 마을이기 때문에 지역 기반 또는 마을 기반으로 한 학교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고려해 볼 만한 저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은 제왕의 그 기억수집가라는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기획력이 조금 더 촘촘하고 정교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일반 교사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정확한 기교 있는 기획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두 주체인 교사나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좀 더 제공해 줄 수 있고 좀 더 한층 더 심화된 고민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좀 모방해서 내지는 사례로 삼아서 참조해서 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에게 다시 순환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수집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을 잘 기록하고 또 그 후에 정리가 잘 된 자료로 만약에 꽂아놓고 있다면 재앙에 오시는 다른 선생님들 또는 재앙 밖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자료로서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획력이 돋보이는, 그래서 조금은 좀 더 정교하게 보이는 이 프로그램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